네, 구글 콜앱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13번째가 되겠네요. 네, 파일 이름은 머신러닝 13번 mnist라고 할게요. 파일의 이름은 mnist. 우리의 목적은요. mnist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데이터 셋, 이미지, 분류, 문제예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mnist라고 썼습니다. 원래 분류하는 거를 오늘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결부터 할게요. 연결하시고요. 필요한 모듈 클래스 이름이나 그다음 함수 이름들을 임포트를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임포트 numpy 하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 그 다음에 매트플러립에 매트플러립 플럿 립 하이플럿 PLT라고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트플러립을 이런 식으로 써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임포트 하실 수 있으세요. 매트플러립 패키지 이름만 쓰고요. 그 다음에 import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mg가 아니라 이미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트플러립에서 이미지라고 하는 이름을 임포트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이거는 모듈 이름인데요. 얘를 임포트한 이유는 그 이미지라고 하는 모듈 안에는요. imread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msav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원래 한 번도 이렇게는 사용을 해보지 않았죠. 이렇게는 사용을 해보지 않았지만 매트플러립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는 이미지라고 하는 서브 모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위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더 안에 있는 하위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하위 폴더 안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imread, imsave라고 하는 그런 함수들을 저희가 사용을 해볼 겁니다. 얘는 이미지를 읽어드리겠다라는 함수고요. 얘는 이미지로 저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지 모듈을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C본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히트맵 같은 거를 그리려면 C본이 있으면 편리하겠죠. 그 다음에 scikit-learn에서는 전부 다 from으로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세츠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그러면 예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죠.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rom scikit-learn import 데이터를 가지고 모듈 이름이 모델 셀렉션 모델 셀렉션에는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그다음 교차 검증 함수도 여기 있죠. 크로스 밸리데이트. 자, 그다음에 scikit-learn에 선형 모델이 있어요. 선형 모델에서 import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나 써볼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SGD까지 할까요? SGD 클래스파이 전부 다 분류를 할 때 사용하는
분류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선형 모델들입니다. 선형 모델들이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이 KNN이 있잖아요. 네이버스 모듈에서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요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scikit-learn에서 또 우리 공부한 게 뭐가 있나요? 음,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지만 이론적인 내용 간단하게만 살펴봤지만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그 클래스 이름은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 그래서 SVC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공부했었던 게 디시전 트리 공부했었죠.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이것도 했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랜덤 포리스트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뭘 하면 될까요? 사이클런 모듈 이름이 앙상블 그죠? 앙상블의 임포트 랜덤 포리스트 클래시파이어 만약에 다른 그 종류를 다른 그 트리를 이용한 랜덤 포리스트를 이용하고 싶으시면 엑스트라 트리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일 거예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교차 검증을 하면서 어떤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내는지 비교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죠? 어떤 모델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할 거고요. 어떤 모델들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모델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평가를 하실 때에는 사이클런의 매트릭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우선 컨퓨전 매트릭스,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뭐 정확도나 정밀도나 재현율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주는 함수가 있기는 하지만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모델들이 전부 다 무슨 메서드를 가지고 있냐면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확도 같은 경우는 바로 계산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임포트를 먼저 좀 하고요. 필요한 것들은 있으면 여기다 더 나중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차로 만들었고요. 사이클런에서 예제 이미지 한 장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예제 이미지 한 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 파일의 이름이 차이나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우리 데이터 세츠라고 하는 모듈 있죠. 데이터 세츠 점 로드 샘플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미지스는 여러 장을 가지고 오다는 뜻이고요. 이미지는 한 장만 가지고 오다는 뜻입니다. 여기다 파일 이름을 주시면 되는데 파일 이름이 china.jpg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가 타입을 먼저 한번 찍어볼게요. 타입이 뭐라고 나오냐? 여러분들 이미지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 어떤 파일 형식이 생각나요? 이미지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JPG? 또 다른 이미지 형식 아세요? JPG 말고
PNG, 예, PNG, 뭐 BMP라고 하는 형식도 있고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미지라고 하면 JPEG이라고 하는 인코딩 알고리즘을 사용한 JPG 혹은 JPEG. 그 다음에 근데 JPG는 투명도를 입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 아래쪽에 있는 거를 보이게끔 만들 수가 없고요. 보통 웹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미지의 형식이 PNG라고 하는 파일 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림판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BMP, 비트맵 이미지라고 하는 BMP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몇 가지 종류의 이미지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미지를 가지고 왔으면 이미지라고 써줄 것 같은데 이미지가 아니라 넘파이 배열이라고 되어져 있죠. 맞아요? 넘파이 배열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넘파이 배열의 모양을 한번 볼까요? 넘파이 배열의 모양을 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쉐입이라고 하면 되죠. 쉐입. 몇 차원 배열이에요? 3차원 배열입니다. 축을 몇 개를 가지고 있냐면 축을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제가 뭐,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이거는 여기 길이에요. 427개. 두 번째 숫자는 여기가 640개. 그리고 마지막 숫자는 이쪽으로 3개. 그러니까 행의 개수로 427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컬럼의 개수가 640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게 모두 몇 개가 있냐면 3개, 그런 2차원 배열이 3개가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3차원 배열이, 이렇게 생긴 3차원 배열이 이미지래요. 그러니까 파이썬은요, 이미지를 3차원 배열의 숫자들의 배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들의 배열. 그냥 출력해 보시면은요,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군요. 차이나라고만 했더니 이렇게 출력을 해주네요. 이거는 실제로는요, 프린트로 할까요? 프린트? 프린트. 네, 요렇게 나와요. 이런 2차원 배열, 이런 2차원 배열, 이런 2차원 배열, 그런 2차원 배열들을 가지고 있는 3차원 배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숫자들이에요. 실제로는 이런 숫자들이고요. 이 숫자들의 범위는 0에서부터 255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파이썬은 얘를 이미지로 생각을 합니다. 점점점 이렇게 돼 있죠. 점점점. 얘를 그래프로 아까 그냥 바로 차이나라고만 했더니 그래프 바로 그려줬잖아요. 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PLT 우리 파이플런 모듈 안에 이미지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3차원 배열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물론 plt.show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무엇을 같이 표시를 해주냐면 여기 Y축 레이블, X축 레이블을 같이 표시를 해줘요. 0에서부터 427,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0에서부터 427.
그 다음에 0에서부터 640. 0에서부터 640. 근데 뒤쪽에 있는 3은 무슨 말인지, 뭔지 모르겠죠. 음. 타이썬에서의 이미지는 R, G, B 값들을 저장하고 있는 2차원 배열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3차원 배열이면 이미지 한 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네, 요거 좀 자세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미지가 보이는 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IMShow라고 하는 이 함수는 뭐냐면 numPy 3차원 배열을 주면 그 numPy의 3차원 배열을 그 시각화해서 실제 이미지의 내용을 화면에다가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IMShow라고 하는 그런 함수예요. 자, 요 얘기 조금 자세하게 좀 써드리도록 할게요. 텍스트 셀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이썬에서 이미지는 numpy의 ND 어레이로 취급이 돼요. 이미지가 흑백 이미지냐 컬러 이미지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흑백 이미지인 경우 흑백 이미지인 경우는요. 그 배열의 모양이 어떤 모양을 갖냐면 이미지의 세로 길이, 그 다음에 이미지의 가로 길이. 이렇게 2차원 배열이면 돼요. 이런 모양의 2차원 배열이면 돼요. 흑백 이미지는 흰색, 검은색, 회색이 어느 정도로 검은색에 가까우냐, 흰색에 가까우냐, 이것만 표시하면 되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흑백 이미지는 흑백 이미지는요,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픽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이미지의 세로 길이고요. 하이트. 그다음에 이미지의 위드스, 가로 길이인데 요 한 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픽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픽셀. 픽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픽셀이라는 거. 여러분들 모니터 해상도 얘기하잖아요. 모니터 해상도가 뭐 예를 들어서 1920 곱하기 뭐 920이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세로 길이. 어, 아니다. 어, 모니터는 거꾸로군요. 여기가 가로 길이, 여기가 세로 길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모니터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른 게 아니고요. 어, 여기에 점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모니터는 아주 작은 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근데 만약에 해상도가 예를 들어서 640 곱하기 320이다. 640 곱하기 320이다. 그러면 보통 모니터에서는 가로 길이를 먼저 얘기를 해요. 가로 길이가 640이고 세로 길이가 320이다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가로에는 640개의 점이 있고 세로에는 480개의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점들 하나하나에서 뭐를 보여주면 되냐? 빛을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빛을 보고서 여기가 무슨 색깔, 검은 색깔, 빨간 색깔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픽셀이라고 하는 거는 색깔 하나를 표시하기 위한 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 하나.
여기에 작은 점이 하나 있고, 여기에도 작은 점이 하나 있고, 여기에도 작은 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파이썬에서, 자, 그럼 흑백 이미지는 이 점 하나하나에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뭐, 약속을 하는 거죠. 0이면 흰색이다, 255면 검은색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0과 225 사이에 있는 숫자들은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인 거고 0에 가까우면 흰색에 가까운 회색이다. 이렇게 약속이 되는 거죠. 그 숫자들을 가지고서 흰색과 검은색, 회색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화면에다가. 모든 흑백 이미지. 아, 꼭 0에서 255 사이의 숫자일 필요는 없어요. 0에서 1 사이의 실수들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약속을 해도 되겠죠. 0은 흰색, 1은 검은색 그렇게 약속하고 1에 가까운 숫자들 0.9 그러면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 0.1 0에 가까운 그러니까 흰색에 가까운 회색 밝은 회색 이런 식으로 약속하면 요 픽셀 하나에 어느 정도 흰색에 가깝고 어느 정도 그 검은색에 가까운지를 나타내주는 숫자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흑백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세로 길이, 여기 위드스, 여기 가로 길이. 어. 그 이미지의 세로 길이와 이미지의 가로 길이 크기만큼을 갖는 2차원 배열이면 어떤 흑백 이미지든 전부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전부 다 표현할 수가 있고요.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음. 투명도가 없는 불투명 이미지인 경우에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색깔들은 딱 세 가지 색깔만 조합하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색깔들을 다 조합해낼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색깔이 뭐예요? RGB예요, RGB. 레드, 그린, 블루. 빨간 색깔하고요. 초록 색깔하고 파란 색깔을 적당히 섞으면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역 영역의 모든 색깔들은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GB를 삼원색이라고 부르죠. 세 가지 원초적인 색깔 그리고 삼원색이라고 부르죠. 빛의 삼원색입니다. 빛의 삼원색. 레드와 그린과 블루를 똑같은 비율로 섞으면 뭐가 될까요? 투명입니다. 흰색이에요. 흰색. 색깔이 하나도 레드도 없고 그린도 없고 블루가 없는 게 그게 검은색이에요. 여러분들 물감 섞는 거랑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색의 삼원색이라고 하는 게 있고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물감은 색깔들을 섞으면 섞을수록 점점 진해지죠. 검은색이 가까워지죠. 그죠? 네. 근데 빛은 달라요. 빛은 반대요. 색깔을 섞으면 섞을수록 빨간색과 파란색과 초록색깔을 섞으면 섞을수록 점점 투명한 색깔이 돼요. 네. 그냥 그거는 그렇다 치고. 네. 자, 불투명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세로 길이, 하이트가, 그 다음 이미지의 가로 길이 3. 여기서 3이 의미하는 거는 RGB를 의미를 해요. RGB. RGB만 있으면 되니까. 세 가지의 색만 섞어주면, 세 가지의 색깔만 섞으면 그 모든 색깔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투명도가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의 3차원 배열이거나 이런 모양의 3차원 배열이거나 투명도가 있는 경우에는 세로 길이, 가로 길이 4개를 가지면 돼요. 4개. 이런 모양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3차원 배열. 그러니까 이미지는 전부 다
2차원 배열 또는 3차원 배열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사실 흑백 이미지도요. 3차원 배열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일 마지막 차원에 하나만 있는 거. 제일 마지막 차원에 하나만 있는 3차원 배열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2차원 배열로 흑백 이미지는 보통은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끝에 차원의 개수가 3개인 거는 불투명한 투명도가 없는 3차원 배열이고요. 끝에 차원이 4개인 게 RGB 이외에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알파. 어,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때 알파라고 하는 거를 넣으면 마커들이 투명해지고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죠? 알파라고 하는 거 넣지 않았었어요? 알파. 이게 불투명도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알파 값이 1에 가까우면 불투명해지고 0에 가까울수록 투명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미지 밑에 다른 이미지가 겹쳐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이미지와 같이 보이는 정도. 그게 투명도란 말이에요. 음. 그 투명도를 나타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판때기가 하나가 더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빨간 색깔, 초록 색깔, 파란 색깔 이외에 투명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은 이미지로 취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 배열의 숫자들의 스케일은 두 가지 스케일을 사용을 해요. 0에서 255까지의 정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정수 배열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정수 배열을 사용할 수도 있고, 0.0에서 1.0까지의 실수 배열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255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2의 몇 승? 2의 2의 8승 아닌가요? 2의 8승이 256이죠. 2의 8승이 256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비트는 0과 1만 저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비트 8개, 8비트가 모인 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8비트가 모인 거를 1바이트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숫자가 255예요. 255.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바이트를 가지고서 뭘 표시를 하겠다? 1바이트를 가지고서 그 RGB 컬러 값 하나를 그 표시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는 그 1바이트를 가지고서 0과 255 사이의 그 값을 가지고서 요 픽셀 하나에 그 값을 지정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정수를 사용할 때. 근데 실수를 사용할 때는 이게 0.0에서 1.0 사이의 숫자이기만 하면 돼요. 요 픽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빨간색이나 초록색이나 파란색의 크기, 비율만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0.0과 1.0 사이의 실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0과 255 사이의 정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정수가 255이기 때문에 255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렇게 차이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배열인데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배열인데 이 배열을 그려보니까 이미지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숫자들이 있는 이유가 이 한 픽셀 한 픽셀에 있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그런 값들을 가지고 있는 거여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를 다룰 때는 이렇게 3차원, 2차원 배열이나 3차원 배열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셔야 돼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몇 가지 함수 이름 조금만 정리를 하고요. 함수 이름들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우리 매트플러립 우리 임포트를 했었어요. 매트플러립 임포트를 했죠. 임포트를 했고 매트플러립에 img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이 img 모듈에 imsav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얘는 사용하시는 방법이 파일 이름하고요. 파일 이름하고 배열을 주시면 돼요. 파일 이름하고 이게 정확한 파라미터 이름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첫 번째가 배열 이름이다. 아, 파일 이름이다. 두 번째가 어레이다. 아, 요렇게. 자, 이거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냐면 함수입니다. 함수. 음, 배열. 그러니까 이미지를 표현하는 배열 A의 어레이를 어, 파일 네임을 가지고 이런 이름의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때 파일은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미지 파일이에요.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JPG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PNG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로만 되어져 있는 배열을 진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 있는 그림판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그 갤러리 어플이라든가 이런 갤러리 어플에서는 실제 JPG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이미지로 저장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imsave예요. imsave. 자, 반대로 matplotlib 그리고 이미지 imread가 있어요. 여기서는 파일 이름을 주시면 돼요. 이 함수는 반대로 이미지 파일, 그러니까 뭐 실제 JPG나 PNG와 같은 이런 이미지 파일을 읽어서 읽어서 배열을 ND 어레이를 리턴해 주는 게 imread예요.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려면 이미지 분류나 이런 거를 하려면 JPG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JPG가 뭘로 변환된 숫자들로 변환된 배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숫자들로 변환된 배열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머신러닝이 학습할 수가 있고 어떤 뭐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거리를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려면 숫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JPG나 PNG를 numPy 배열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주는 함수가 imread예요. imread. 그러니까 imsave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numpy 배열을 뭘로 변환한다? JPG와 같은 형식으로 변환한다라는 거고요. 그 반대 JPG를 ND 어레이로 변환을 해주는 게 imread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두 개의 함수까지만 사용을 해보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차이나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차이나는 배열이에요. 그죠? 자, 차이나라고 하는 3차원 배열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라고 하는 3차원 배열을 이미지 형식, JPG 형식의 파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미지 모듈 임포트 했잖아요. 여기에는 im save가 있죠. sav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파일 이름은 차이나 우리 복사본 만들 거예요. copy jpg 그리고 배열은 차이나 이렇게 쓰시면 되죠. 여기 파일 이름 먼저 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배열 넘겨준다 그랬죠. 얘가 배열, 여기가 파일 이름. 자, 이거는 어디다 저장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컬앱에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그죠? 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실행 중인 컬앱 런타임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현재 실행 중인 컬앱 런타임에서 파일 보려면 여기 아이콘들 중에서 폴더 모양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폴더 클릭하시면 자, 여기 생긴 거 보이시죠? 차이나 copy.jpg 보이시죠? 더블 클릭해 볼까요? 요런 이미지 그대로 저장한 거예요. JPG. 배열을 저장한 거를 클릭을 했으면 이렇게 안 보일 거예요. 이미지로 변환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반대로 JPG 파일을 읽어서 numPy 배열로 만들고 싶다. and array로 변환하고 싶다. 이렇게 하실 때에는 무엇을 하시면 될까요? 여기는 리턴 값을 먼저 좀 줄게요. result라고 할까요? result. 이미지 모듈 .im read. 여기는 뭘 주면 되겠다? 파일 이름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리절트 쉐입만 볼까요? 쉐입만. 모양이 달라지면 안 되죠. JPG를 읽어서 쉐입을 3차원 배열을 만들어 준 거예요. 실제로 그 이미지들을 훈련시키려면 이미지들을 전부 다 배열로 변환하고서 변환된 녀석들을 훈련시킬 때 사용을 하셔야 돼요. 한 장 한 장 읽어드릴 때는 im read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한 장 한 장 읽어드릴 때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파이썬에서 이미지를 어떻게 다루는지 아시겠죠? 이미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숫자들의 배열일 뿐이에요.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들이 숫자들의 배열인 거예요. 이미지도. 이미지도 숫자들의 배열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모양이 왜 그런지는 이미지의 가로 크기, 세로 크기, 그리고 컬러 이미지냐, 흑백 이미지에 따라서 2차원이냐, 3차원이냐로 나눠지게 됩니다. 네, 그럼 요 정도 하고요. 요 정도 하고 약간 이미지들을 다루는 것들을 조금만 더 이어서 다음 시간에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 시작하죠, 저희.